명한테 덮어 씌워놓고 나머지들은 그냥 없던 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변 대표님, 그러면 이철규 의원은 근데 인기가 있어요? 아, 인기 관계없죠. 원내대표 인기하고 아무 관계. 그러니까 아니, 원내대표라고 하면은 의원들이 뽑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을 이제 관리 통제하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의원들이 그런 뽑아줘야 역할이죠. 되잖아. 근데 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뭐 보기에는 단독 출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아예 단독 그러니까 출마. 이번에 원내대표 원래는 이제 원내대표라는 것이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이렇게 반영하는 자리인데 네.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위에서 의원들을 관리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찰 출신 딱 맞잖아요 지금. 근데 원내대표가 잘해야 우리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특검이잖아요. 지금 계속 정기현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이 김건희 특검을 막아낼 수 있는 나의 라인을 원내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작업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과 경찰 출신 난쳐버린 거죠. 정보과 경찰. 강원경찰청장까지 이게 했는데요. 중요하네. 정보과 경찰.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원내대표 간에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협상이 되겠냐고요. 이철규 의원이 총선 때 사무총장을 해. 사무총장이 뭡니까? 조강특위라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이제 실제로 사람들을 누구에게 공천 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대통령실 오다대로 움직였던 사람이라고 추측되지 않습니까? 네네. 움직였다고 하면 안 돼요. 또 걸리게 돼요. 움직였다고 추측되잖아요. 한동훈하고 계속 맞섰지 않습니까? 네. 결국 한동훈 뜻대로 이제 공천을 했고 갔는데 결국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대통령실의 의견을 적극적인 아니 온몸으로 받아서 협상하겠다. 그러면 여야간 협상이 되냐고요. 협상이 안 되지. 네. 그러면 다시 언론 동원해갖고 두 놈 다 문제다. 여든 야든 이렇게 하면 특검 또 통과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이 반복되는 구조에 자 이철규 원내대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뭐 루틴이고 제 말은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하고 난 다음에 20명이 돌아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안 되지. 그걸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철규가 그러니까 그거 관리하는데 이철규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협박하는 거죠 뭐. 아니 그래서 그 협박한다? 의원들이 이제 캐비넷까지 아니 협박하겠죠. 그러면 지금 국힘의 의원들이 109명이니까 관리가 더 쉽죠. 예를 들어서 그 소수의 영남 중심으로 강원하고 딱 될 때만 됐고 수도권에 나경원 의원이 딱 와 있어. 그러면 통제된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 반론표가 나오려면 뭔가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상황이 없이 자기 이익 중심으로 똘똘 뭉친 집단이 그 중심에 진윤의 핵심이 앉아 있으니까 네. 특검은 통과 안 된다. 이 전제로 야당도 지금 계획을 세워야 그 하고요.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윤상현 의원이 저 김용태 의원들이 젊은 저 수도권 의원들하고 국힘 개혁 토론을 열었는데 네. 그 전날에 윤석열이 직접 전화를 때렸습니다. 김용태에게? 다 때렸어요. 의원들. 아. 윤석열한테 다 때려가지고. 뭐라고? 당연히 기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바꾸자는 말이 나올 줄 알았잖아요. 모든 참여자들이 윤석열의 방향이 다 옳았다. 이걸 지켜나가겠다. 토론회가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와. 가장 역사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보수 세력이 잘못한 거는 네. 100석을 어느 정당이 네. 얻게 되면 집권 세력이라 하더라도 정권 5년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알고는 100석만 가져가면 된다. 이거 과반 의석이 목표가 아니에요. 아니,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뭘 잘못했어요? 100석 지켰는데. 그렇죠. 그런데 책임을 더 져야지. 잘했잖아요. 과반 안 됐으니까. 이야. 그리고 본인 자기 정치해갖고 자기가 대통령 하겠다고 막 이렇게 맞서니까 저 뭐야 저 대권병이네 저 아우 시켜 딱 오다 내려가니까 가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이상한 게 조중동은 왜 그 시점에 한동훈을 통해서 뭔가 윤석열 비판하면서 새로운 미래 권력을 만들어보자고 했을까? 첫 번째는 착오했거나 두 번째는 실제로 가방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전혀 딴판으로 그래요? 흘러갔죠. 근데 김용태, 김재섭 의원 그렇게 되면 실망인데 이분들은 사실은 그 전부터 얼마나 개혁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말이 바뀌는 게 네. 온갖 회의 협박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아, 김용태와 김재섭에게도? 예. 젊은 저 수도권 젊은이들에게? 의원들한테. 그쪽이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윤상현 의원이 그쪽을 이제 관리하는 역할로 바뀐 게 아닌가. 아,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 두 분이 참 계획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뭐 국힘에서 미래 좀 이제 정치인으로 좀 성장하길 바라는데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타버리잖아요. 막 네. 자기 목소리 내가지고 하기에는 이준석처럼 막 강단 있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런 계획적 성향의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본인도 그 분위기에 이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느낄 거다. 근데 참 안타깝죠. 아이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언제든지 한쪽에다가 일단은 200석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가 정말로 더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와. 과반을 하고 못하고가 네. 이게 정당의 목표여야 하는데 이제 100석만 지키면 권력 가진 쪽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고
자, 180석, 190석 가져봐야 뭐 이게 제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이제 극단적 정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된 사람들은 아무 지금 뭐 저게 없잖아요. 이가 대통령. 이게 원래는 이게 여당이 지금 아직까지 정부조직법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네. 정부조직법은 집권하자마자 통과시켜야 되는 법을 아직도 통과시켰다는 얘기는 그렇죠. 집권 여당이 요구를 한 적도 없어요. 통과시켜달라고. 그냥 법 통과시켜? 그럼 내가 시행령법까지 알아서 해버릴게. 그러니까 일정 정도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집권 세력이어야지 무슨 뭐 과반이면 괜찮은데,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버리고 법 때문에 안 되면은 시행령 슬쩍 바꿔서 해버리겠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의미해버리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이 정권은 유지를 시키면 안 돼요. 이게 네, 유지시키면 안 되는 정권입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대통령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 헌법에 있거든요. 예. 추미애 의원이 당선자가 이제 본인이 뭐 국회의장이 되면 요거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긴 했는데 이게 헌법에 53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요구가 있을 때는 53조 4항에 국회는 제2에 붙이고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은 그 법률은 법률로서 어쩌고저쩌고, 요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그 200석이 필요하다, 이제 요 얘기인 것이고요. 53조 2항에 대통령이 이 의사를 붙여서 국회를 환부하고, 요거 때문에 지금 대통령 거부권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헌법을 또 안 바꾸게 되면 또 그 얘기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예상된다. 네, 지금 그 전당대회 그 룰이 현재 당원 투표 100%로 진행되잖아요. 거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이 그러면 보수 당원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전당대회 룰 얘기가 좀 아니라 지금 네. 이제 정치가 제도로서도 필요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제도를 뛰어넘는 영역에서 대화와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하나의 이제 사안들을 바꿔가는 건데, 네. 대통령이 예를 들어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원칙은 자기 가족이나 자기한테 불리한 거 거부하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자 국가 경영을 하는데 국정 운영을 할 때 이것은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지만 국익에 치명적인 훼손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 막아야 된다고 해서 이제 준 게 원래 취지인데, 이거를 이제 과잉 해석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이제 남발을 해버리면, 그게 이제 국회에서 이거 아니 대통령은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하지만 이게 무용지물이라는 거고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느껴야 할 거는, 자 200석을 넘기지 못한 야당이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을 바꿀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금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고 네. 접근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한동훈, 윤석열, 이철규 그리고 나경원 당대표 이런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해봐야 입만 아프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신 더 차려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